서로 불륜 중이라 착각한 부부의 외도 대소동. 우리 부부는 3개월 동안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바람 피운다고 확신했고 저는 아내가 불륜 중이라고 믿었죠. 증거를 모으고 탐정처럼 미행하고 심지어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둘 다 바람 피우지 않았어요. 그럼 대체 뭐였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해가 오해를 낳아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간 한 부부의 코미디 같은 실화입니다. 각자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한 부부. 제 이름은 이준석, 39살입니다. 아내 김수진과는 결혼 10년 차예요. 평범한 부부였죠. 싸우지도 않고 특별히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나 다음 주부터 요가 다닐 거야. 요가? 갑자기? 응, 친구가 추천해줬어. 건강도 챙기고. 좋지. 어디서 해? 강남. 강남? 집에서 멀잖아. 동네에서 하지. 거기가 좋대. 유명한 곳이래. 그래? 알았어. 별 생각 없었어요. 그때까진. 다음 주부터 아내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나갔습니다. 요가복 입고 가방 들고. 다녀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처음 2주는 평범했어요. 그런데 3번째 주. 아내가 요가 다녀온 날 뭔가 이상했습니다. 화장이 진했어요. 요가하러 가는데 화장을 왜 진하게 하지? 여보, 화장 진한데? 네. 응? 그래. 요가하러 가는데 립스틱까지 바르고. 아,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발랐어. 그래. 그리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운동하고 왔으면 땀 냄새가 나야 하는데 향수 냄새가 났죠. 향수 뿌렸어? 네. 조금. 땀 냄새 날까봐. 이상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죠. 다음 주 목요일 아내가 요가 간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우연히 아내 가방을 봤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방. 평소 쓰던 가방이 아니라 새 가방이었죠. 열어봤습니다. 요가복이 없었어요. 대신 예쁜 원피스가 들어있었어요. 요가하러 가는데 왜 원피스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내가? 그날 밤 아내가 돌아왔어요. 요가복 입고요. 그런데 가방 속 원피스는 그대로였어요. 요가복을 2벌 가져간 건가? 아니면 다음 날 아내 신용카드 내역을 봤습니다. 몰래요. 나쁜 걸 알지만 의심이 들어서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 결제 내역 8만 원. 요가원이 아니라 레스토랑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요가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한편 제 아내 수진의 입장에서는 이랬대요. 1달 전부터 제가 이상했다고요. 여보, 토요일에 골프 모임 있어. 골프? 언제부터 골프 쳤어? 회사 사람들이랑 치기로 했어. 네트워킹 때문에. 그래? 처음 듣는데. 골프는 핑계였어요. 사실은 제 대학 동창들이랑 등산 가기로 한 거였죠. 왜 거짓말했냐고요? 아내가 등산 싫어하거든요. 등산 간다고 하면 나도 같이 가자고 할까봐 골프라고 둘러댄 거예요. 하지만 아내는 의심하기 시작했대요. 골프? 갑자기? 이상한데? 그 주 토요일 저는 등산복 입고 나갔습니다. 차에 골프채 실은 척하고요. 아내는 창문으로 지켜봤대요. 제가 골프채 대신 등산 배낭을 트렁크에 넣는 걸 봤다고. 골프 간다더니 등산 가방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저녁 7시에 집에 들어왔을 때 제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대요. 실제로는 동창 중에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같이 등산하고 케이블카 탈 때 옆에 앉았는데 그 친구 향수 냄새가 옮은 거였죠. 하지만 아내는 확신했대요. 이 사람 바람 피우고 있어. 이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근거 없는 오해였는데요.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한 몰래 행동. 의심이 시작되자 우리는 각자 탐정이 됐어요. 제 경우부터 말씀드리죠.
아내가 목요일 요가 간다고 나간 날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멀찍이서 미행했어요. 아내는 지하철을 탔어요. 저는 차를 세워두고 같은 전철에 탔죠. 다른 칸에요.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내렸고요. 아내는 역 3번 출구로 나갔어요. 저는 10m 뒤에서 따라갔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 끼고. 아내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요. 혼자? 누굴 기다리나? 저는 카페 밖에서 지켜봤어요. 유리창 너머로요. 10분 후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남자였어요. 키 크고 정장 입은 남자. 아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남자도 웃으며 앉았죠. 저 남자가 누구야?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화가 났죠. 배신감도 들었고요. 1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둘이 대화하고 웃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같이요. 둘이 걸어갔습니다. 나란히요. 저는 뒤에서 따라갔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그들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창문 너머로 봤죠. 촛불이 켜진 테이블. 와인 2잔. 로맨틱한 분위기. 이혼이다. 당장 이혼하자.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한테서요. 여보, 나 오늘 요가 끝나고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갈게. 늦을 것 같아. 친구? 저 남자가 친구? 그래. 천천히 와. 꾹 참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혼 서류를 검색했습니다. 배우자 불륜 시 위자료 이혼 절차. 한편 아내 수진도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제가 토요일 골프 간다고 나간 날 아내는 저를 미행했대요. 차를 몰고 뒤에서 따라왔다고요. 몰래요. 저는 북한산 입구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동창들이랑 만나서 등산을 시작했죠. 아내는 주차장에서 지켜봤대요. 쌍안경으로요. 등산? 골프 간다더니 등산을 가? 그리고 제 옆에 여자가 있는 걸 봤대요. 제 대학 동창인 이미연이었죠. 결혼한 지 15년 된 남편이랑 애들 셋 있는 친구요. 하지만 아내는 몰랐어요. 그냥 젊고 예쁜 여자로만 봤대요. 저 여자가 누구야? 같이 등산을 가? 아내는 등산복 차림으로 변장하고 저희를 따라 산에 올랐대요. 50m 뒤에서요. 우리는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단체 사진. 저는 미연이 옆에 섰죠. 가까운 친구니까요. 아내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었대요. 증거 사진으로요. 하산 후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동창 6명이서요. 아내는 식당 밖에서 지켜봤대요. 제가 미연이랑 나란히 앉아서 웃으며 고기 구워주는 걸 봤다고. 저렇게 친밀하게. 분명히 바람 피우는 거야. 집에 돌아온 저한테 아내가 물었어요. 골프 재미있었어? 응, 재미있었어. 거짓말이었죠. 등산 갔으니까요. 스코어 어땠어? 네. 90타 정도. 골프 처음 치는 사람이 90타? 대단한데? 아내가 비꼬듯 말했어요. 운이 좋았어. 그래. 다음에 나도 데려가 줘. 골프. 그래. 식은땀이 났어요. 아내는 제 거짓말을 확신했고 저는 아내의 불륜을 확신했죠. 둘 다 오해였는데요. 남편 불륜이라 오해한 아내. 아내 수진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 증거가 너무 많았거든요. 골프 간다더니 등산감. 젊은 여자랑 같이 있음. 거짓말을 계속함. 여자 향수 냄새가 남. 핸드폰을 숨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감. 특히 핸드폰 문제가 결정적이었어요. 예전엔 남편이 핸드폰을 아무렇게나 놔뒀어요. 거실 테이블에, 침대 옆에, 소파에. 근데 최근 3주 동안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샤워할 때도 화장실에 가져가고 잘 때도 손에 쥐고 자고.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어느 날 새벽 남편이 깊이 잠들었을 때 몰래 핸드폰을 봤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엔 제 생일이었는데. 여러 번 시도했죠. 남편 생일, 결혼기념일, 우리 집 주소.
다 틀렸어요. 비밀번호까지 받고. 확실히 뭔가 있어. 다음 날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에요. 남편이 나왔어요. 혼자요. 오늘은 바로 집에 오나? 아니었어요. 남편은 지하철을 타고 홍대로 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다른 칸에 타서요. 홍대역에서 내렸어요. 남편은 걸어갔고 저는 뒤에서 따라갔죠. 남편은 악기 가게로 들어갔어요. 악기 가게? 왜? 30분 후 나왔어요. 기타를 들고요. 기타? 기타는 왜 사? 남편은 근처 연습실 건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1시간 후 나왔어요. 혼자요. 기타 들고요. 집에 와서 물었어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회사 회식이 있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다 봤거든요. 회식? 술 냄새 안 나는데? 네. 안 마셨어. 회식인데 안 마셔? 네. 분위기가 그랬어. 거짓말 위에 거짓말. 확신이 굳어졌어요. 이 사람 분명히 바람 피우고 있어. 그 여자한테 기타 선물하려는 거야. 아니면 같이 연주하려는 거거나.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우리 남편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뭐? 준석이가? 설마. 진짜야. 증거가 너무 많아. 뭔데? 골프 간다더니 등산 가고 여자랑 같이 있고 거짓말하고 핸드폰 숨기고 기타 사고. 기타? 응, 오늘 기타 샀어. 근데 나한텐 비밀로 하고.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 그치? 분명히 그 여자한테 주려는 거야. 탐정 고용해봐. 그래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탐정을요. 아내 외도라 착각한 남편. 제 입장에서도 확신은 점점 커졌어요. 아내가 목요일마다 나가는 것도 이상했고 강남에서 남자 만나는 것도 의심스러웠죠. 어느 날 아내 핸드폰을 봤어요. 몰래요. 문자 알림이 떠 있었거든요. 수진아, 다음 주 목요일도 괜찮아? 보낸 사람 이름은 정훈이었어요. 정훈? 누구야? 클릭하려는 순간 아내가 나타났어요. 뭐해? 아무것도. 급하게 핸드폰을 내려놨죠. 아내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고요. 내 핸드폰 봤어? 네. 아니, 거짓말. 화면 켜져 있잖아. 실수로 눌렀어. 그래? 아내가 비밀번호 바꿨어요. 제 앞에서요. 뭔가 숨기는 게 확실해. 다음 주 목요일 아내가 또 나갔어요. 이번엔 제대로 미행하기로 했죠. 아내는 강남역에서 내렸어요. 저도 내렸고요. 이번엔 카페가 아니라 빌딩으로 들어갔어요. 강남역 근처 오피스 빌딩. 회사? 무슨 회사? 1층 안내판을 봤어요. 10층에 드림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내가 거기 왜 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0층 버튼을 눌렀죠. 문이 열렸을 때 복도가 보였어요. 드림 컨설팅 간판이 있었고요. 저는 숨어서 지켜봤어요. 아내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남자 2명, 여자 1명이랑 같이요. 저 사람들이 누구야? 30분쯤 지났을 때 회의가 끝났나 봐요. 사람들이 나왔어요. 아내와 그 남자 하나가 함께 나왔죠. 정장 입은 제가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 둘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계단으로 내려갔죠. 1층에서 기다렸다가 봤어요. 둘이 나란히 걸어 나가는 걸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또요.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들어가서 따졌어요.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제가 소리쳤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여보, 왜 여기 있어? 그게 내가 할 말이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네. 그게, 그 남자가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남편분이시죠? 당신 누구야? 저는 드림 컨설팅 대표 정훈입니다. 컨설팅? 네, 부인께서 저희 회사에 창업 컨설팅을 의뢰하셨어요.
뭐?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나 카페 창업 준비하고 있었어. 카페? 응, 깜짝 선물하려고 비밀로 했어. 당신 생일에 발표하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요가는? 요가 안 다녔어. 컨설팅 받으러 다녔어. 미안해. 비밀로 해서. 근데, 넌 왜 여기 있어? 나를 따라온 거야? 그게, 서로 불륜 중이라 확신. 레스토랑에서의 대면은 어색하게 끝났어요. 미안해. 오해했어. 제가 말했죠. 괜찮아. 근데, 왜 따라온 거야? 네. 그냥 궁금해서. 이상한데. 요즘 당신도 이상해. 뭐가? 골프 간다더니 등산 가고 기타 사고 핸드폰 숨기고. 어떻게 알아? 나도 봤어. 나. 서로 쳐다봤어요. 의심의 눈빛으로요. 당신 혹시 나를 의심한 거야? 제가 물었어요. 당신도 나를 의심한 거 아니야? 아내가 반문했죠. 침묵. 아니야. 나도 아니야. 둘 다 거짓말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우리는 더 의심하게 됐어요. 아내는 생각했대요. 카페 창업이 진짜일까? 핑계 아닐까? 저 정훈이란 남자. 분명 수상해. 저도 생각했죠. 카페 창업? 말이 안 돼.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잖아. 분명히 불륜 관계를 숨기려고 지어낸 거야. 다음 날 아내는 제 기타를 발견했대요. 옷장 깊숙이 숨겨둔 걸요. 기타를 꺼내서 봤대요. 새 기타. 비싸 보이는 거. 이걸 왜 숨겨? 나한테 왜 말 안 해? 기타 케이스 안쪽에 메모가 붙어 있었대요. 준서가 다음 주 연습 때 보자. 마이너스 미연. 미연? 누구야? 여자 이름이잖아. 아내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그 등산 갔던 여자야. 같이 기타 치려고 산 거야. 불륜 확실해. 한편 저는 아내 가방을 뒤졌어요. 나쁜 걸 알지만 의심이 들어서요. 가방 속에 명함이 있었어요. 드림 컨설팅 대표 정훈 뒷면에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수진 씨, 목요일 저녁 시간 괜찮으시죠? 목요일 저녁? 왜 저녁 시간을 물어? 업무라면 낮 시간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확신했어요. 둘이 저녁에 만나는 거야. 업무가 아니라 데이트야.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서로 등 돌리고요. 아내는 생각했대요. 이혼해야 하나? 증거를 더 모아야 하나? 저도 생각했죠. 변호사 상담 받아봐야 하나?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혼을요. 다음 주 저는 아내 뒤를 또 밟았어요. 목요일이었죠. 아내는 강남으로 갔어요. 이번엔 정훈을 만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카페 자리 보러 가나? 아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아내는 원룸 매물을 보고 있었어요. 원룸? 왜? 부동산에서 나온 아내는 몇 군데 원룸을 봤어요. 혼자 살 집처럼요. 이혼 준비하는 거야? 나가서 살 집을 알아보는 거야? 그날 밤 아내도 저를 의심했어요. 제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검색하는 걸 봤대요. 화면을 가리면서요. 아내가 화장실 간 사이 노트북 검색 기록을 봤대요. 이혼 절차 재산 분할 비율 위자료 청구 방법. 이 사람. 이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날 밤 우리는 서로 확신했어요. 상대방이 불륜 중이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외도 폭로를 준비한 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죠. 10주년. 저는 계획했어요. 이날 모든 걸 폭로하기로요. 증거를 다 보여주고 아내의 불륜을 추궁하자. 그리고 이혼하자.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조용한 곳으로요. 아내도 계획했대요. 똑같이요. 오늘 남편한테 다 말하자. 불륜 증거 보여주고 이혼하자고 하자. 저녁 7시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죠. 긴장한 표정으로요. 여보. 저와 아내가 동시에 말했어요.
먼저 말해. 아니, 당신이 먼저. 그럼 내가 먼저 말할게. 제가 시작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증거 자료들이요. 아내도 가방을 열었어요. 뭔가를 꺼내려고요. 수진아, 나 할 말이 있어. 나도. 뭔데? 네. 아니, 당신 먼저. 알았어. 심호흡을 했어요. 사실, 난 알고 있어. 뭘? 당신이 다른 남자 만나고 있다는 거. 아내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정훈이라는 남자. 목요일마다 만나잖아. 강남에서. 그건 부인하지 마. 다 봤어. 레스토랑에서 같이 저녁 먹고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잠깐 그건. 그리고 원룸까지 알아봤잖아. 나랑 이혼하고 나갈 집. 아내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 오해? 증거가 있는데? 사진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아내와 정훈이 함께 있는 사진들.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훈 씨는 정말 컨설팅 회사 대표야. 내가 카페 차리려고 상담받은 거고. 그럼 원룸은? 왜 원룸을 알아봐? 네. 그건 아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카페 위치 알아본 거야. 원룸이 아니라 소형 상가. 뭐? 1층 작은 상가. 카페 하기 좋은 곳으로 추천받아서 알아본 거야.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진짜 카페? 응, 진짜. 당신 생일 선물로 주려고 했어. 준석 카페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서. 하지만 아내도 지지 않았어요. 근데 당신은? 기타는 뭐고 미연이는 누구야? 미연이? 응. 기타 케이스에 메모 있었어. 다음 주 연습 때 보자 미연이라고. 아, 그거. 대답해. 누구야? 대학 동창이야. 결혼한 지 15년 됐고 애 셋 있어. 거짓말. 진짜야. 우리 동창 밴드 만들어서 연습하는 거야. 네. 밴드? 응, 대학 때 했던 밴드 재결성했어. 다음 달에 동창회에서 공연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골프 간다고 거짓말한 거야. 등산도 같이 가고 연습도 하고. 깜짝 선물하려고 비밀로 한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진짜 바람 안 핀 거야? 아내가 물었어요. 응. 당신은? 네. 나도. 불륜이 아니라는 반전. 우리는 서로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럼 정우는 진짜 컨설턴트? 응. 미연이는 진짜 동창? 응. 남편이랑 애들도 소개시켜줄까? 웃음이 났어요. 허탈한 웃음. 우린 뭐 한 거야? 제가 말했어요. 서로를 의심한 거지. 아내가 대답했죠. 3개월 동안? 응, 3개월 동안. 테이블 위에 펼쳐진 증거 자료들을 봤어요. 사진, 메모, 영수증. 전부 오해였어요. 근데 왜 말 안 했어? 카페 차린다고. 깜짝 선물하려고 했잖아. 나도. 밴드 공연 깜짝 선물하려고 한 거야. 서로 깜짝 선물 준비하다가 이렇게 됐네. 응. 또 침묵. 그때 웨이터가 왔어요. 주문하시겠어요? 네. 우리는 메뉴판을 봤어요. 어색하게요. 미안해.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의심해서. 나도. 서로 믿지 못한 우리가 문제인 것 같아. 맞아. 식사하는 동안 하나하나 풀어갔어요. 그럼 화장 진하게 한 건? 컨설팅 미팅 있어서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려고. 향수는? 그 같은 이유. 첫인상 좋게 하려고. 원피스는? 미팅 복장. 요가복 입고 갈 수는 없잖아. 다 오해였네.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여자 향수 냄새는? 미연이 향수. 등산할 때 옆에 앉았더니 옮은 거야. 핸드폰 숨긴 건?
밴드 연습 영상 있어서. 당신한테 들키면 안 돼서. 나도 그랬어. 카페 설계도랑 메뉴 있어서.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외도 오해로 난장판. 집에 돌아와서 더 많은 오해들이 풀렸어요. 그럼 당신 비밀번호 바꾼 건? 당신이 핸드폰 보려고 해서. 서프라이즈 망칠까봐. 나도 같은 이유야. 내가 탐정처럼 따라다닌 거 알아? 나도 알아. 나도 따라다녔거든. 진짜? 응. 서로 따라다녔네. 우스워. 웃음이 났어요. 진짜로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근데 이혼 서류는 왜 검색했어? 그건 말문이 막혔어요. 진짜 이혼하려고 한 거야? 네. 아니, 만약을 위해서. 만약? 당신이 정말 바람 피웠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미안해. 너무 의심했어. 나도 미안해. 나도 변호사 상담 알아봤거든. 진짜? 응. 만약 당신이 정말 바람 피웠으면 위자료 받으려고. 우리는 서로 웃었어요. 씁쓸하게요. 우리 진짜 바보 같아. 맞아. 다음 날 더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미행했던 날 아내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대요. 언니들,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아내가 말했었대요. 친구들이 위로해줬고 심지어 탐정 소개해줄까? 하는 친구도 있었대요. 이제 아내가 말해야 했어요. 오해였어. 바람 안 피웠어. 뭐? 그럼 그동안 뭐였어? 네. 남편이 밴드 연습하고 있었어. 밴드? 응. 친구들이 웃었대요. 언니 완전 오버했네. 한편 저도 비슷했어요. 친구들한테 말했었거든요. 우리 와이프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진짜? 증거 있어? 응, 남자랑 계속 만나. 친구들이 분노했죠. 이혼해야지. 위자료 받아. 이제 제가 말해야 했어요. 아니었어. 카페 창업 준비하고 있었어. 뭐? 컨설팅 받은 거였어. 형, 뭐 하는 거야? 친구들이 어이없어 했어요. 더 웃긴 건 아내가 봤던 원룸이 정말 카페 자리였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함께 가봤어요. 1층 작은 상가. 카페하기 딱 좋은 자리였죠. 여기 맘에 들어? 아내가 물었어요. 응. 근데 진짜 카페 할 거야? 응. 당신 정년 퇴직하면 같이 운영하자고 생각했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근데 이제 깜짝 선물은 아니네. 미안. 밴드 공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달 동창회에서 공연했는데 아내도 알고 있으니까 긴장됐어요. 잘할 거야. 파이팅. 아내가 응원해줬죠. 공연은 성공적이었어요. 아내가 제일 크게 박수 쳐줬고요. 공연 후 미연이를 소개했어요. 얘가 내가 말한 미연이야. 남편 김철수 애들은. 아내가 웃으며 악수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해해서 미안해요. 오해요? 아니에요. 그냥 불륜보다 우픈 결말. 결국 우리는 3개월 동안 서로를 의심했어요. 증거 모으고 미행하고 탐정처럼 행동하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륜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죠. 다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아. 아내가 말했어요. 맞아. 서로 비밀로 하려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거지. 다음부터는 솔직하게 말하자. 응. 하지만 후유증은 있었어요. 친구들이 계속 놀렸거든요. 준서가 오늘도 와이프 미행해? 재미있네. 아내 친구들도요. 수진아, 남편 밴드 연습 진짜야? 확인해봤어? 회사에서도 소문났어요. 과장님 부부 싸움했다며요? 네. 누가 그래? 과장님 친구한테 들었어요. 와이프 바람핀다고 의심했다면서요? 네. 아니, 그게 창피했어요. 더 웃긴 건 정은 씨였어요.
카페 컨설팅 계속 받는데 정훈 씨가 물었어요. 저번에 오신 분, 남편분 맞으시죠? 네. 저를 많이 의심하셨던 것 같던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도 기혼자라 알아요. 부인이 다른 남자랑 자주 만나면 의심되죠. 네. 근데 저는 정말 컨설턴트예요. 결혼한 지 8년 됐고 애도 둘 있어요. 알아요. 죄송해요. 미연이도요. 다음 밴드 연습 때 말했어요. 준서가 내 와이프가 나를 의심했다며? 어떻게 알아? 내 남편한테 확인 전화했더라. 이미연 맞냐고. 진짜? 응. 남편이 전화 받고 웃었어. 당신 누구랑 바람 피우냐고 물었대. 미안. 괜찮아. 우리 부부도 한때 그랬어. 서로 의심하고. 진짜? 응. 그래서 이해해. 부부는 원래 그래. 결국 우리 부부는 배웠어요. 의심하기 전에 대화하라는 걸요. 여보, 요즘 뭐 해? 네. 비밀. 비밀? 또 비밀이야? 농담이야. 당신 생일 선물 사는 중이야. 아, 그래? 뭔데? 그건 진짜 비밀. 알았어. 믿을게. 신뢰가 생겼어요. 고생 끝에요. 6개월 후 카페를 오픈했어요. 준석앤드 수진 카페라는 이름으로요. 오픈 파티에 친구들 다 왔어요. 정훈 씨도 미연이 부부도요. 축하해. 고생 많았어. 밴드 공연도 했어요. 카페에서요. 손님들이 박수 쳐줬고 아내가 제일 크게 환호했죠. 우리 남편 최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말했어요.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웃겨. 나도. 서로 미행하고 증거 모으고 3개월 동안 불륜은 없었는데 불륜 드라마 찍은 셈이지. 맞아. 다신 의심하지 말자. 응. 하지만 한 달 후 아내가 또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여보, 나 수요일마다 늦을 것 같아. 왜? 비밀. 또 비밀이야? 응. 깜짝 선물 준비 중이야. 정말? 응, 믿어줘. 알았어. 믿었어요. 진짜로요. 근데 궁금했어요. 뭘 준비하는 거지? 설마 또 카페? 아니면 참았어요. 의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한 달 후 아내가 발표했어요. 짜잔. 임신했어. 뭐? 응. 수요일마다 산부인과 갔었어. 임신 준비 상담 받으러. 그래서 비밀로 한 거야? 응,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했어.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 고마워. 나도 고마워. 의심 안 해줘서. 그제야 깨달았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 믿어줘야 한다는 걸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어요. 불륜 오해를 극복하고 더 단단해진 부부로요. 지금도 가끔 친구들이 놀려요. 또 미행 안 해? 하. 그럴 때마다 대답해요. 이제 안 해. 믿으니까. 진심이에요.